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전부 피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고른 과일은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연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꾸준히 과일 섭취 방법을 조절해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 밖에서 정상 수치로 내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과일을 현명하게 먹는 습관을 실천했을 뿐이었죠. 여러분, 과일은 결코 혈당의 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당뇨가 있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 4가지,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 4가지, 셋째, 같은 과일도 현명하게 먹는 3가지 핵심 비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일이 왜 자연이 준 최고의 혈당 조절 식품인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당도 20브릭스 이상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고 맛있으니 반갑지만 이런 고당도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먹던 사과나 배보다 당 농도 자체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품종 개량을 통해 단맛은 점점 강해지고 그 대신 식이섬유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씨가 없거나 먹기 편한 품종이 많아 당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분들이 자연스레 과일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음식이에요. 과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자체로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과일을 무조건 피하자는 건 너무 극단적인 접근이죠. 핵심은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실제로 전문가들도 자주 추천하는 식품들이고 혈당 변화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라 꾸준히 섭취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과일, 사과. 사과의 혈당 지수 GI는 약 38로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장 건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단단한 식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게 되죠. 이 씹는 시간 자체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 베리류는 전체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맛이 과하지 않아 당뇨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영양 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해동해서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넣으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 과일, 자몽. 자몽은 혈당 지수가 약 20으로 매우 낮은 과일입니다. 살짝 쌉싸름한 맛 덕분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나린지넨 ARINGIN 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이죠. 네 번째 과일, 키위.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돕는 효과도 있어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4가지 과일, 사과, 블루베리, 자몽, 키위는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대사 건강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식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본인에게 잘 맞는 과일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반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과일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도 혈당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과일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당에 부담을 주는 4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과일 기억나시죠? 사과, 블루베리, 자몽, 그리고 키위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주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오늘은 혈당을 빠르고 강하게 올리는 혈당 폭탄 과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일 한두 입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일들을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익은 바나나.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껍질이 노랗게 익고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즉,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폭탄에 가까운 과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 빠른 에너지원으로 먹을 정도로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 포도는 혈당 지수 자체는 높지 않지만 섭취 습관이 문제입니다. 작은 송이 하나를 두고 무심코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비워버리는 경우 많죠.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 알 한 알 먹기 편하고 달기까지 하니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쉬운 과일입니다. 세 번째, 열대 과일.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들은 단맛이 강하고 향이 좋아서 인기가 많지만 대부분 식이섬유는 적고당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 말린 체리,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건조 과일들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겉보기엔 한 줌이지만 실제 당 함량은 생과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단독으로 먹어도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고 특히 다른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먹으면 췌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은 과일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3가지 현명한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샐러드 레시피 조합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앞서 1부에서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 2부에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과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덜 올릴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해답, 제가 직접 임상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3가지 핵심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기. 과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금세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2가지 성분이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샐러드에 과일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맛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추천 샐러드 조합 3가지. 닭 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 닭 가슴살 100지, 껍질째 사과 12개, 아보카도 12개, 삶은 달걀 반개, 어린잎 채소 약간.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1큰술씩 섞어주세요. 식이섬유, 단백질, 불포화 지방이 잘 어우러져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 블루베리 요거트 샐러드. 구운 연어 100지, 블루베리 2큰술, 호두 1큰술,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 그리고 레몬즙으로 간단히 마무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닭 가슴살배 치즈 키노아 샐러드. 닭 가슴살 100지,
배 12개, 양상추 1컵, 키노아 1큰술, 모차렐라, 치즈 30지,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 조합. 곡물, 단백질, 과일이 어우러져 포만감도 높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두 번째 전략, 식사 직후에 디저트처럼 먹기. 과일을 공복에 바로 먹는 것보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조금만 곁들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식사 뒤에 먹으면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계란 요리나 아보카도, 두부 반찬 중심의 식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사과 한 조각이나 자몽을 드셔보세요. 이미 식사를 통해 소화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 껍질째 먹기.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의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오히려 당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째 먹으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도 느려져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너스 팁, 땅콩버터보다 치즈. 사과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론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지방 치즈를 더 추천드립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며 간편하게 먹기에도 좋습니다. 반면에 사과에 꿀을 얹어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긴 해도 결국 단순당입니다. 사과 자체에도 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꿀을 더하면 혈당이 훅 치솟습니다. 이 조합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실제로 당화 혈색소를 정상치로 낮춘 분들이 꾸준히 실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과일이 걱정돼 망설였지만 직접 혈당을 측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갔고 결국 체중과 혈당 모두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을 활용한 아침 식사법, 몸의 리듬에 맞춘 식사 타이밍, 그리고 과당에 대한 진짜 진실까지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부에서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먹는 3가지 전략과 맛있고 건강한 샐러드 조합들을 소개해드렸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로 과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과당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는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흰쌀밥, 김치, 달걀, 햄, 커피. 대부분 탄수화물과 나트륨, 단백질이 섞인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몸이 전날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너무 기름지거나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배출보다 흡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결과적으로 무겁고 피곤한 컨디션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과일이 좋은 이유. 과일은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소식물, 영양소까지 갖춘 가볍지만 꽉 찬 음식입니다. 게다가 소화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씹는 순간 대부분 수분 형태로 분해되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과일 위주로 바꾼 분들 중엔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후기들도 많았고요. 아침 과일 구성법. 그렇다고 아침마다 수박 한 통, 바나나 몇 개씩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저당도 과일을 3가지 정도 섞어서 500지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과 1개, 키위 1개, 오렌지 반 개, 혹은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조합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삼키듯 먹지 말고 한 가지씩 꼭꼭 씹으면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혈당 상승도 훨씬 완만해집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이라면 한 가지 과일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사과 반 개만 드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과당에 대한 진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일에 과당이 많아서 지방간이 생긴다던데 그럼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연의 과당과 가공된 과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식이섬, 유수분, 비타민, 항산화물, 치료소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합니다. 반면 탄산음료나 시리얼, 과자 등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정제된 설탕은 단순당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가공당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인슐린, 저항성 지방 간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즉, 자연 상태의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건 간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빠른 에너지원이 되어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바나나를 먹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 문제는 양입니다. 식사 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박 몇 조각, 포도 한 송이까지 추가로 드신다면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과잉 섭취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처럼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이자 아침 식사 자체로서 의도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자연식의 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일을 피하는 식단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식이 가진 해독력, 효소, 신진대사 활성화 기능은 당뇨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혈당이 400을 넘던 분이 과일 중심 식단과 비가열 식단을 병행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150 이하로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우리 몸의 생리 리듬에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단 전략과 함께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조절, 공복 시간 관리, 그리고 식후 혈당 관리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부입니다. 그동안 과일과 당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똑똑한 섭취법까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 당뇨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식사 간격 전략과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이 쉴 수 있는 공복의 시간.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친 췌장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췌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 쉬지 않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간식, 커피, 음료, 과일, 과자까지 먹게 되면 췌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즉 식사 간격 확보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기본 원칙 3가지. 저녁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전까지 마치기.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6시 이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12시간의 공복 유지하기. 저녁을 6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6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세요. 이 12시간의 공복 동안 췌장은 회복 시간을 가지며 인슐린 저항성 역시 서서히 완화됩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간식, 믹스커피, 작은 과일 한 조각도 모두 췌장에는 업무지시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대로 먹고 그 외의 시간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꾸준함이 만드는 변화.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를 지키면 단순한 관리 단계를 넘어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히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당뇨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습관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며칠 완벽하게 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천 루틴 예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혈당이 500을 넘고 인슐린 주사를 맞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루틴을 췌장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바꾼 지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점대로 안정되었고 약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실천한 건 단 3가지였습니다. 아침엔 과일 한 접시로 가볍게 시작하기. 저녁은 6시 전에 마치기. 식사 사이에는 오직 물만 마시기. 이 단순한 루틴이 췌장을 쉬게 하고 결국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약 의존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췌장의 회복은 가능한가? 췌장은 근육처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고 밀도도 낮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 감량만으로는 부족하고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연구로 확인된 사실. 영국의 유명한 다이렉트 더렉트 연구에서도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하인 환자들이 식사 조절과 체중 감량을 병행했을 때 무려 70% 이상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가 막 시작된 단계라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입니다. 췌장을 쉬게 해주고 식사 간격을 조절하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건강 회복의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일은 혈당을 무조건 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둘째, 사과, 블루베리, 자몽, 키위처럼 저당도 과일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반대로 포도, 잘 익은 바나나, 열대 과일,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과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식사 직후에 그리고 껍질째 먹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침 공복 시간에는 과일 중심 식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췌장을 회복시키는 핵심 포인트는 저녁을 일찍 먹고 12시간 공복 유지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실천 가능한 만큼만 반복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당뇨를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흐름과 회복의 리듬으로 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전략들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을 바꾸면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이니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